기침이 오래되면서 만성기침 2차 증상인 위경련과 하지 정맥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마른 장기침이 반복되는 10대 후반 여성 환자분입니다. 간혹 새벽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최근에 와서 위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위경련이 올까봐 평소 밥을 편하게 먹기도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릴 적부터 비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비염이 더 심해졌습니다. 항상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을 달고 살았습니다. 콧물이 심해 주변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고 별명도 훌쩍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니 비염은 좋아지고 다소 덜했는데 장기침이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팬더였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리에 하지 정맥류까지 있어서 다리도 자주 붓고 무겁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야간에 점점 숨쉬기가 힘들 때가 생겨서 내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번 해봤더니 폐결절이 보이고 어릴 적에 폐결핵을 앓은 것 같다고 합니다. 작년인 고3 때는 위경련이 종종 생겨서 응급실에 또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외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조담 환자분입니다. 이 조담이란 마를 조자, 뭉칠 담자를 써서 수분이 바짝 마른 담적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비염이 오랫동안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염으로 인한 콧물과 재채기로 수분은 외부로 고갈되고 내부로 제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를 비롯해 기관지, 인후두, 코의 표면에 충분히 있어야 될 진액이 바짝 말라서 더 이상 조직을 보호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급성비염이 만성비염으로 바뀐 겁니다. 수분과 진액이 다 말라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호흡기 표면이 전반적으로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고 특히 인후두에 생긴 염증이 만성기침의 원인이 된 겁니다. 만성비염이 오래되면 코 주변 정맥의 흐름을 막아 눈 밑에 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정맥에 있는 피가 코 옆을 통해 내려가야 하는데 못 내려가고 그 전의 구조인 눈 밑에 머무는 것이 바로 다크서클입니다. 고3 들어서 약한 체력으로 공부를 지속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수분과 진액은 더 마르게 되고 기침으로 인해 복부 주변 근육의 긴장이 더해지면서 위경련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심폐기능이 떨어지니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간 동맥의 피가 정맥을 따라 다시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리 후면에 조금씩 쌓이게 되어 다리가 붓고 저리게 되는 하지 정맥류까지 생겼습니다. 이 환자는 비염이 오래되면서 만성기침이 유발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침이 오래되면서 만성기침 2차 증상인 위경련과 하지 정맥류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치료의 시작은 위경련과 하지 정맥의 원인인 기침을 치료하면서 불편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근본 원인인 비염까지 치료해야 합니다. 만성기침 표준치료 3단계에 따라 1단계로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합니다. 위장 기능이 좋아져서 소흡수가 잘 돼야 한약 치료도 수월하고 위경련도 없어집니다. 2단계로 기침을 바로 가라앉히는 인후두 염증을 먼저 치료하여 당장의 불편감을 줄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종료하면 재발하고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근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기침 표준치료 3단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후두 조직을 보강하고 호흡기 전반의 점막에 수분과 진액을 공급하는 치료를 합니다. 호흡기 전반의 표면 조직을 보강하지 않으면 일상의 호흡을 통해서도 상처가 생기기 쉽고 상처를 통해 감염과 염증이 반복되게 됩니다. 대개 보름 정도 치료를 하면 기침이 먼저 잦아들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치료하면 목마름이 덜하면서 기침이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위경련도 없어지게 됩니다. 비염 증상과 다크서클도 보다 더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